반갑습니다. 13번째 수업입니다. 예. 잘 지내시지요? 여러분이 궁금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만간 만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기분이 좋기도 하고 여러분이 왔을 때 학교 생활이 약간 걱정되기도 하네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까마귀하고 백로를 상징물로 하는 두 시조를 보았습니다. 봤는데 가와 나 시조가 서로 어떤 것은 까마귀를 긍정, 어떤 것은 백로를 긍정하면서 서로 대조적인 같은 상징물이지만 대조적인 그런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는 대조되는 그런 시조 두 개를 보았습니다. 보면서 너무 길어져서 역사적인 상황을 얘기하다가 이 작가와 관련해서 역사적인 상황을 이번 시간에 얘기하려고 지난 시간에 일단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면 지난 시간 영상을 한 번 더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정몽주하고 이성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여가하고 단신가 얘기도 했을 거예요. 자, 정몽주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고려의 충신이었지요. 기억나지요? 아무리 왕이 잘못하고 이 나라가 힘들다 하더라도 왕을 그대로 섬기면서 그 안에서 뭔가 해결해야 된다. 왕을 패한다든지 왕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나는 한 왕에게 충성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정몽주였어요. 반면에 이성계 또는 이방원, 그 시를 하여가라는 시조를 썼던 사람 이방원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신진 세력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세력이에요. 고려가 아니라 새로운 조선 혹은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서는 더 이상의 개혁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왕이라 하더라도 왕을 패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억나나요? 맞습니다.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시조로 가겠어요. 시조로 가면 자,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한다고 했지요. 작가가 누구냐 하니까 영천, 가시조는 작가가 영천이 씨예요. 영천이 씨는 누구냐 하면 누구의 엄마냐? 정몽주의 엄마예요. 의 어머니. 이분이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러분 여자들이 시조를 써서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경우 잘 없어요. 잘 없는 시조예요. 그리고 영천이 씨에 대해서 이 당시에는 여자들이 사회적인 어떤 진출이 없었기 때문에 영천이 씨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거는 많지는 않아요. 네, 이 시조는 유명하기도 하고 이 시조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알려져 있는 몇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정몽주 어머니께서 밤에 이제 잠을 자면서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정몽주를 불렀어요. 부르면서 얘야 오늘은 궁궐에 가지 않으면 안 되니? 오늘 엄마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한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하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정몽주가 어머니 그래요? 그래서 안 갈게요. 출근 안 할게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리고 그리고 출근을 한 거예요. 궁궐로. 그랬다가 그날 바로 이방원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듯한 예감이 들었던 그 악몽을 꿨던 영천이 씨, 즉 정몽주의 어머니가 아침에 아들을 붙잡으면서 걱정하면서 불렀던 노래. 옛날에는 시조가 다 노래였어요. 글로 이렇게 기록된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가시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까마귀 싸우는 고래 백로야 가지 마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겠어요? 백로는 누구라고? 아들이겠지요. 그래서 이런 충신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까마귀는 그래서 그것하고 대조되는 누가 되겠습니까?
신진 세력들이겠지요. 조선을 건국하겠다, 왕을 폐하겠다 라고 얘기했던. 그래서 누구? 정몽주 충신의 고려 충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누구는 긍정, 백로는 긍정, 그리고 까마귀는 부정적인 그런 대상으로 삼았겠지요. 그래서 아들한테 가지 마라. 그래서 성난 까마귀들이 너의 그 순수함을 시샘할까 두렵구나. 맑은 너의 몸이 그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면서 더럽혀질까 난 두려워. 걱정돼. 오늘 그러니까 가지 마. 안 갔으면 좋겠어. 엄마가 너무 걱정돼. 라고 하는 엄마의 걱정 어린 그런 시조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잠깐 해볼게요. 까마귀는 여기에서 조선을 건국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신진 세력이라 했고, 백로는 선생님 글씨가 아직 팔이 아파요. 그래서 글씨가 이상하죠. 고려 충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에서는 까마귀를 부정적인 세력으로, 부정적인 대상으로 보았고, 백로는 긍정적인 대상으로 보았지요. 까마귀는 그래서 잘 싸우고 잘 화를 내고 순수하지 못하고 질투가 많고 다른 사람을 더럽히는 대상으로 봤고, 백로는 순수한 대상, 흰빛을 가진 맑게 씻은 그런 순수한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조로 갈게요. 나에서는 어떻게? 자, 나의 작가는 이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직이라는 사람 파란색으로 좀 바꿀게요. 너무 빨갛다, 그죠? 이직이라는 사람은 조선을 건국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힘을 발휘했던, 그래서 조선의 신진 세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조선을 건국하고 왕을 어쩔 수 없이 폐하여야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조선을 건국한 사람이라고, 건국한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누구의 편을 들겠어요? 신진 세력의 편을 들겠죠. 그래서 자, 한번 이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는지 다시 한번 가볼게요. 똑같이 까마귀는 신진 세력, 자기 자신을 둘러싼 신진 세력일 거예요. 신진 세력입니다. 백로는 고려 충신 정몽주와 같은 고려 충신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까마귀, 우리 조선을 건국한 혹은 왕을 폐하게 한 그 까마귀가 야, 너희들 어떻게 왕을 폐할 수가 있어? 너희는 신하도 아니야? 라고 욕하겠지요. 그 당시에. 그래서 까마귀 검다 하면서 고려 충신들아, 고려 충신 혹은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아, 웃지 마라, 비웃지 마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왕을 폐했지만 그 목적이 우리가 권력을 잡기 위함이 아니야. 우린 더 이상 이 안에서 개혁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야. 우리 좋으려고 한 거 아니야. 봐요. 그래서 겉이 검다고 한들 속조차 검을 쏘냐 검겠느냐 라고 말을 한 거죠. 우리가 지금 욕을 먹고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은 진짜 백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거야. 왕을 없애고 우리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두 번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안 해도 될 말이지만 한마디 쐐기를 박으면서 하죠. 너네 충신, 너희들은 겉은 아주 고고한 것 같이 충신이라는 말을 듣지. 하지만 속은 검잖아. 백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권력을 계속 누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속이 검잖아. 너희들은 속 검은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충신인 척 하지만 사실은 누구는 생각하지 않고 백성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권력만을 생각하는 속 검은 거, 충신이라 불리지만 속은 검은 거 같아 너희들이.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조선을 건국한 이직이라는 신진 세력들의 생각, 혹은 뭐 변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선생님도 변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의 고려 중신의 생각도 일리가 있고, 그리고 신진 세력들의 생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정리하고요. 자, 나해에서는 까마귀가 뭐라고요? 겉으로는 왕을 패했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 그런 검은 세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속은 하얗단, 속조차 검을 쏘냐라는 말은 속이 하얗단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다고 백성을 진짜 위하는 세력이야 라고 긍정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대신에 백로는 고려 충신이지만 너희는 겉은 이고 속이 검어. 즉 겉은 충신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백성을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잖아 라고 말하는 부정적인 어떤 상징물로 사용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만약에 선생님이 수업이었다면 나라가 이렇게 위태롭고 백성들의 불만이 가득하고 그랬을 때 그래도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의 왕은 지켜주면서 난 신하기 때문에 왕의 권위라든지 그런 것들 지키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지, 아니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고 왕을 패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백성들을 위한 희망인지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보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지만 과제를 내면 싫죠? 선생님도 과제를 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모두들 한 번쯤 생각해보고 내가 이 시절에 태어났다면,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몽주라고 해서 언제나 중신이고 위대한 인물이고, 그리고 신진 세력이라 해서 대체로는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진 않거든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어찌 보면 백성을 위한 사람들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해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소재고 똑같은 것을 상징한다 하더라도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시조 2개를 힘들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웠어요.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상징도 정리를 했고요. 상징 무엇이라고요? 추상적인 생각을,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하는 거. 추상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들? 요런 사람이라는 순수하지 못하고 거짓을 싸우고 화를 잘 내고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특성이라는 것을, 추상적인 생각을 까마귀라는 구체적인 사물에, 그다음 순수함이라는 추상적인 생각 관념을 백로라는 구체적인 사물에, 혹은 겉은 아주 남루해 보일지라도 속은 참 착하다라는 성격을 까마귀라는 구체적인 사물에, 혹은 겉은 아주 멋있어 보이지만 속은 알 수 없는, 그리고 선생님 어제 얘기했죠. 표리부동한 그런 그런 사람, 그런 성향을 백로라는 구체적인 사물로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 상징도 배웠고, 상징과 관련한 오가라는 시조도 배웠고, 그리고 또
상징도 배웠고 오가라는 시조도 배웠고 오가 배우면서 우리가 뭐 역사적인 무언가에 얽힌 고려 말에서 조선으로 조선 건국에 이르기까지의 시조 여기에서 우리 이방원이 이런 들었다 하고 저런 들었다 하리 하는 하여가와 나는 일편단심 죽어도 절대로 절개를 지킬 거야 하는 단심가라는 시조도 배웠고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똑같은 까마귀 백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완전히 대조되는 성격의 시조까지 시조를 엄청 많이 봤다. 그죠? 우리 조상들은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이러한 상징들을 활용해서 멋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보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즐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번 시간 요까지만 선생님이 할게요. 다음 시간은 고무신이라는 소설로 넘어갈까 싶은데 일단 여러분이 선생님 기회를 많이 줬죠. 예전에 홈페이지에 과제로도 올렸었고 연휴 때 한 번 더 읽어보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고무신이라는 소설 꼭 읽고 오셔야 수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